자, 오늘 김민식 PD님 모시고 아주 재밌는 또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두 베스트셀러 저자가 나오니까 화면이 꽉 차고 좀 저도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스트셀러가 아닌 영어 고수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영어 고수들의 공통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뚜렷한 목표가 있다. 김식 PD님께서도 무슨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영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자, 실행 가능한 계획이란 너무 커다란 목표가 아니고 내가 올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죠. 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걸도 잘게 잘라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또 내가 만들고 또 PD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개 정도의 영어 회화 문장을 열심히 암기하면서 그렇죠? 10개가 날짜가 지나면서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자, 이렇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그렇죠? 고수들은 일단 시작을 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몸이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그런 성취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몸이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어요. 근데 고수들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런 영화 있죠? 이렇게 무림 영화, 무술 영화 보시면 고수들은 항상 힘든 걸 해요. 이렇게 그렇죠? 막 주먹을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데다 넣는다든지 벽에 머리를 괜히 때린다든지 이렇게.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도 힘들게 해야 늡니다. 힘들게 해야 늘어요. 예를 들면 어학연수를 가면 영어 실력이 늘잖아요. 그렇죠? 왜 느는지 아세요? 왜 늘까요? 힘들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동영상 강의, 친절한 선생님, 학원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 저한테 다 맞춰줘요. 근데 외국 나가면 그 사람들 영어 잘 못하면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내 영어를 들어주겠죠.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자, 힘드니까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힘들게 하면 되겠죠. 자, 남들은 편하게 할 때 내가 힘들면 남들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힘들게 해라.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발전을 즐깁니다. 자, 욕심을 부리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 있죠?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자, 자기가 소화할 수도 없는 그런 양을 덥석 물어 뜯고 나서 그걸 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다들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자, 영어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어를 즐기시는 분들,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영어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고 영어를 알아가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고수들은. 혼자서 과연 뭘 할까요? 자, 우리 영어 배우실 때 학원에 많이 가시고 또 학원에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잘 활용하시면 좋지만 자,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대상에게 뭔가 의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고 다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결국은 내가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내 실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실력은 내가 책임진다. 나의 실력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고 원어민 선생님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진다. 나의 실력의 80%는 내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할 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아니죠. It's up to me. 자, 이은경님께서 It's up to me라고 하셨는데요. 자, 내가 할 게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야구나 그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죠? 자, 야구 보시면 코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코치 어떻게 폼 또는 그런 연습 배팅 한번 보여주고 나머지는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코치가 훌륭한 감독이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이 있어요. 보여주고 혼자 연습을 잘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쳐다봐야 공부를 하잖아요. 자, 감독하는 사람. 자, 어쨌든 내가 연습하는 시간을 늘려야 내가 실력이 좋아진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PD님께서 또 강조하신 얘기가 영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끝내기 전에 영어 독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영어 독서가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글로 된 독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어를 이해할 때 또 리스닝 또는 스피킹 두 부분이 또 리딩 이 3가지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장벽에 가려 있느냐? 일단은 나의 지식의 양에 문제가 있거든요. 나의 지식의 양. 내가 한국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지식이 없는 세미나에 가서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졸고 있어요. 왜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나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가서 들으면 귀에 이해가 되면서 쏙쏙 들어오겠죠. 좋을 일도 없겠고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내용의 글, 자, 한국어로 된 글 마찬가지, 또 영어로 된 글 마찬가지죠. 자, 그런 글들을 읽고 리스닝 시험을 보시고 또 책을 또 읽으시고, 자, 배경 지식 말씀드렸고요. 자, 한국어 실력이 곧 영어 실력이다. 그렇죠? 영어 책만 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 책하고 같이 동시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속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속도, 이해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읽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최소한 우리가 읽는 속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국어를 읽는 속도는 1분에 한 600단어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1분에 600단어. 근데 영어를 읽는 속도는 50에서 100단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3분의 1, 3배나 4배 정도의 시간이 속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의 평균 속도보다 한 3, 4배 정도의 속도가 필요해요. 속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그 속도 감각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속도에 대한 이해 속도, 그리고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이해 속도를 방해하는 거. 한국어로 해석하는 습관, 번역하는 습관, 또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습관, 자꾸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습관. 자,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은 그런 팁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자꾸 눈이 앞으로 가서 또 읽게 되고 하는데요. 자, 한 지문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펜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글을 읽으실 때 손가락 끝을 따라가면서 눈을 따라가면서 읽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내 눈을 감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당분간 좀 사용해 보시고, 이제 굳이 손가락 또는 펜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냥 눈으로 쭉쭉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딩 파트를 제가 조금 더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영어 고수들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김 PD님이나 저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제가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드려도 그건 빙산의 일각,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라는 표현이 있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2010년도 수능 영어 시험에 나온 표현이에요. 정답으로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뭐 직역을 하면 actions, 행동은 speak louder than words. 말보다 어떻게 해요? speak louder. 더 크게 들린다라고 뭐 직역이 되겠지만 의역을 하면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빙산이 있는데 자, 빙산,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자, 빙산 밑에 가려져 있는 그 나머지 부분이 얼마나 돼요? 90% 이상이죠.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이 나의 사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 태어나서부터 어제까지 나의 반복된 행동, 또 반복된 생각, 그게 나를 쭉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아,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정답은 나왔어요. 습관을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죠. 정말 많은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하는데 좋은 습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데 좋지 않은 습관, 좋은 습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몸에 익힐 때까지 하나씩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시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는 나의 친구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영어가 술술 풀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